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순환매의 주도가 오늘은 이제 이선 종목인 테라피틱스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선 종목인 생명과학과 제약,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글로벌 다, 네 종목 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태깅 구간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HLB가 가든지 아니면 이선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이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순환을 할 때 이 주가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견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들이 지금 같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가고 후발로 이제 HLB가 따라가는 형색이었다면 이번 상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HLB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선 종목인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그리고 3선 종목인 이제 파나진, 이노베이션, 이 바이오스텝, 제가 1선, 2선, 3선이라고 하는 건 시가총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HLB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그 다음 파나진,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그리고 이제 M&A 되었던 이제 시간대도 이제 구별하면 그렇게 이제 일단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자, 생명과학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방을 이제 계속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생명과학도 이제 이전의 고가 라인이죠. 예, 수정 주가 기준으로 2019년도에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을 이제 넘긴 상태에서 윗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월봉상으로 이제 1월 달에 이제 추세 전환을 이 당시에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이제 뉴하이 영역에 이제 HLB 생명과학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봉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패턴 자체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태깅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돌파 후에 태깅이 나오고 여기서도 보면 돌파 후에 태깅. 태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라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급등주의 특징들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인 변동선과 추세를 나타내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따라서 올라갈 때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5일이평선까지 조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이평선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히는 패턴 자체가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종목이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급등하는 흐름 구간에서는 이 밴드 태깅이 계속 나타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밴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태깅 구간이 지나서 이제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3월 달에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5일선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그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중 관련되는 노이즈가 좀 생겼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5일 정도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털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소화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5거래 정도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시간의 가격을 반영해서 갭다운해서 이제 일단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날 그냥 바로 올라버렸죠. 양봉으로 거래를 내면서 유중 관련되는 부분을 차트상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자, 태깅 흐름보다는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의 어떤 흐름들을 동반하면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고,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갔죠. 그동안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그 추세 전환이 안 나왔거든요. 이선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제약도 3월 달에 돌파를 시키면서 이제 2021년도 이제 고가도 이제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에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17,000원권에서 보면 3만원대 중반이 이제 더블이잖아요. 더블 윗단까지 올라가서 견조하게 이제 이 태깅 흐름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빨간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죠.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윗단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벌어진다는 말 자체는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 볼린저 밴드 자체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흐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정이 이제 러닝 컬렉션 형태로는 5일선 정도에서만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5일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지금 살짝 조금 내려온 상태. 그래서 4만원대 이제 가격 자체가 지지가 안 되고 살짝 좀 내려왔던 부분이 이제 분봉 흐름상으로 아침에 한 41,000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아직 이제 5일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제약이 가장 3월 달에 강하게 끌고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만만찮게 지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1월 달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났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폭으로 보면 테라피틱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깅이 1월 달에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9,000원대, 만원대 흐름들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3월 달에 다시 태깅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태깅 이후에 아주 이제 보시게 되면 강할 때는 요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급등주 패턴일 때 이제 태깅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일선 조정이 나오지 않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붙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러닝 컬렉션 형태도 겉단에서 이제 나왔다가 추가로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 리보세라님 이후에 5 라인에서 가장 강하게 앞서 있는 게 테라피틱스가 과거 이제 G3BNT일 때 가져왔던 안구구조증 관련되어서 이제 티로신 베타 4 가지고 이제 하는 같은 약제로 이제 적응증이 이제 두 가지죠. 안구구조증하고 이제 신경영에서 각막염. 그 다음에 이제 이뮤노젠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 이상 데이터가 이제 올해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허가 이후에 이제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테라피틱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 그러니까 HLB 쪽에서 진양곤 회장의 어떤 자체적인 뭐 매수라든지 이번 3자 배정에서 지분을 확대하는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 이제 그런 시그널을 이제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강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오늘도 좀 지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상으로 보셔도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제약 그 테라피틱스 만큼 이제 못 올라가서 좀 주춤했던, 여기도 근데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뭐 매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언급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월 달에 이제 그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은 이제 파라볼릭자로는 여기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좀 더디면서 생명과학이나 제약 테라피틱스 비해서 조금 이제 열의에 있던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6,000원대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2월 달에 고점이었죠. 요 이제 8,000원 부근대 라인을 일단 강하게 돌파시키면서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태깅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죠. 어제는 장중에 이제 뭐 9,600원대, 월봉상으로 보면 이 만원대 구간 자체가 2022년도 요때에 이제 지지했다가 이제 무너졌던 가격대거든요. 요 가격들에 대한 돌파와 안착이 이제 글로벌이 나오는지 여부가 뭐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바이오 훈풍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끊임없는 R&D에 자금이 소요되는 바이오 제약의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하려는 유인이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할 때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고가일 때 자금 조달하는 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뭐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그 업종들이 그 유상증자 하는 거하고 동일한 어떤 시점을 보는 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명과학의 이제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하고 채무 상환, 그 다음 뭐 시설 자금 있는데 뭐 BW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고, 테라피틱스의 또 전환사채,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HLB 대상으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테라피틱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생명과학도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R&D나 임상 비용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삼상까지 간다라고 하면 수천억 대의 자금이 필요하고 1, 2상 정도 하면 수백억 대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이제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요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이죠. 그래서 HLB도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전체를 다 받는 건 아니고 배정받은 주식 중에서 50%는 인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자를 하게 되면 기존 이제 지분율보다는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니까 소폭 좀 낮아지는 형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1,500억대 자금을 통해서 채무 상환 관련되는 부분과 운영 자금 확보. 이제 생명과학이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어떤 취약성이 에임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엔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런 이제 공모 자금 형태로 좀 조달을 했다. 테라피틱스도 이제 유증과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자금을 또 이제 확보하는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선 종목 중에서는 지금 아침에 테라피틱스가 일단은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 이 부분도 HLB 쪽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선순환 흐름이 있거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침에 좀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들이니까요. 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